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만철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기, 기사 및 산업기사 실기죠. 네, 단답형 원에 대한 이론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제1장 내성규정의 용어. 우리 이제 어차피 2차 시험은 뭐죠?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있다라고 하고 어떻게 할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네, 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뭘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법을 준수하면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을 준수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은 설비 기준 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규정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전기 사용 장소가 뭐냐? 뭐 이제 일반적인 건데 쭉 보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 설비를 시설한 곳이에요. 그러면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수전시 이런 뭐예요? 한전이죠. 자기들은 전기를 쓰는 데가 아니고 뭐예요? 공급하는 데죠. 그러니까 거기는 수용 장소가 아닙니다. 설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공급 설비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용 장소는 뭐다? 전기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요. 전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 뭐예요, 여러분들? 아파트, 학교 이런 것은 다 뭐 해야 한다? 수용 장소. 자, 사용하기 위한 장소다. 자, 수용 장소예요. 전기 사용 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분해 설비, 수용 장소. 아파트는 뭐라고 그래요? 수용가라고 하죠. 수용가. 전기를 사용하는 수용가.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공급할 때, 하나의 수용가에는,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하나의 전원으로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의 수용 장소, 즉, 포항제철처럼 큰 하나의 도시 같은 그러한 수용장소도 하나의 인입만 주게 돼 있거든요. 모든 수용장소에는 하나의 인입으로 주게 돼 있다. 자, 군해가 뭐냐? 벽, 울타리, 도랑 등으로 구분된 얘기예요. 그래서 군해라는 말이 나오죠. 군해. 그래서 군해에 있다는 얘기는 벽이나 도랑 어떤 걸로 하나의, 가장 쉽게 뭐예요? 학교 울타리면 학교 울타리 안에가 군해. 여러분들 이제 군에서 갈 때 뭐예요? 울타리 안을 뭐라고 그래요? 군해. 이런 군의 의미. 이제 우리 전기적으로는 이런 게 중요하죠. 변전소가 뭐냐? 구외에서 전기를 받아서 변성해서 구외로 내보내면 변전소. 구외에서 전기를 받아서 사용한다. 이것은 전기실이 되죠. 그래서 변전소와 변전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뭐 도로 이런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도로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뭐 다 사람이 다니거나 여러 가지 도로들. 자, 이제 우리는 알아야겠죠. 조형물, 조형제는 꼭 알아둬야 돼요. 조형물은 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 자, 이러한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조형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조형제란 말이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애자를 설치했다. 애자를 조형제에 따라서 할 때 지지물 2m. 지지물을 따라서 하지 않을 때 건너뛸 때 6m. 그래서 조형제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문맥상 해석할 수 있는 게 좋다. 뭐 건조물, 건물이죠. 건물. 우선내를 봅니다. 비가 내리는 내가 있고 우선외가 있거든요. 우선외. 옥측 처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선단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집이 있다라고 보죠. 집이 있습니다. 자, 여기 처마 끝이죠. 처마 끝 또는 유사한 것의 선단, 요 끝에서 연직선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연직선이지 않습니까? 연직선에 대해서 45도로 근 선 내의 옥측 부분을, 자, 45도로 그렸습니다. 이게 45도예요. 45도 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도 45도죠. 어쨌든 45도 내로 들어오면 45도 내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45도 벗어나면요. 이건 비보겠죠. 그래서 이 우선내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45도라는 말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연직선에 대하여 45도 각도로 근 선 내 부분은 비 안 맞는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걸 벗어나는 것은요. 그걸 벗어나면 이제 비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45도를 벗어난 부분은
B에 맞을 거다는 거죠. 45도로 그은 선 내 옥 안에죠. 45도 내. 45도 내에 들었다. 이놈을 기억을 해 두자. 자, 왜 이제 나중에 이게 필요냐면, 비 맞는 데는 우리 전기설비가 비 맞으면 어떻게 되죠? 누전될 우려가 있잖아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런 데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 외에 뭐 건조한 장소 뭐 이런 게 있는데 쭉 읽어보십시오. 습기가 많은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 쭉 있는데 한번 보시는데, 이 습기가 많은 장소나 물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전기 설비는 습기나 물에 취약하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뭐 해야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자. 뭐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항상 우리는 뭐에 대해서 감전 보호 대책을 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 전기 설비의 가장 1번 기준은 뭐예요? 인체 보호입니다. 사람 보호해야 돼. 두 번째는요, 기기 보호죠. 하여간 안전하게 하자는데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고온 장소가 나와. 주요 온도가 보통 몇 도를 초과하는 경우 30도를 넘는 장소, 30도를 넘는 장소를 우리는 고온 장소라고 하자. 뭐 노출 장소. 자, 옥내의 천장, 아래면 또는 벽면, 기타 옥조 같은 은폐되지 않은 장소는 노출 장소. 노출된 데에다 우리 전기설비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노출된 곳에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출 장소가 있고, 점검이 가능한 은폐 장소가 있어요. 14번에 점검이 가능한 은폐됐다. 은폐돼 있어. 안 보여. 자, 우리 눈에는 안 띄지만 은폐됐다? 여러분들 우리 그 강의실 같은 데 보면 구석에 점검구가 있어요. 천장에 점검구를 열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곳은 뭐예요? 점검이 가능하죠. 그래서 점검구가 있는 천장 안이나 벽장, 다락 같은 장소는 사람이 들어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보이지는 않으나 점검이 가능하죠. 그래서 점검이 가능한 은폐 장소에 시설물을 할 경우가 있고, 점검할 수 없는 곳에 하는 경우도 있죠. 점검할 수 없어. 은폐되고. 그건 뭐예요? 벽 속, 점검구가 없는 천장, 안, 마루, 벽 내, 콘크리트 바닥 내,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자. 다음에 이제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여간 안전 차원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범위는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1.8m, 옥외에서는 지표상 2m 이내의 장소, 그 밖에 계단 중간 창 등에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 이런 데에 대해서 뭐하자? 만약에 누전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전되겠죠? 이런 데는 뭐하자? 접지시설을 한다든가 안전시설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 옥내에선 바닥이 저압인 경우는 1.8m 이상 2.3m 이하, 고압인 경우는 1.8m 이상 2.5m 이하, 옥외, 집 밖에서는 옥내에서는 1.8이지만 옥외에서는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 옥내는 1.8인데 옥외는 2m 이상이다. 그 밖에 계단 중간 창 등에 손을 일부러 뻗어야 되겠죠. 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접촉되고, 이것은 임의에 의도적으로 만질 수 있는 장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정도를 용어 정도 보고. 자, 다음에 이제 전선로가 있어요. 발변전소 개폐수 이하 유상 장소, 전기 사용 장소, 상호 간에 전선 및 이를 제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을 바란다. 전선로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이런 전선로,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또 있어요? 땅 속에 관을 묻어서 이게 전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장하는 시설물이란. 자, 보장이라는 지중 전선로에 대하여, 요 지중이지 않습니까? 지중에 대해서 케이블을 넣는 암거시설, 관, 지중관, 암거시설, 관, 지중관들을 말한다. 자, 우리는 용어를 보다 보면 전구선이란 말이 나오죠. 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가운데 조형물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천장에 있는 등등은 다 뭐예요? 천장에 고정돼 있죠. 고정돼서 설치하는데, 천장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백열 전등에 이르는 것으로서 조형물에 시설하지 아니하는 코드 등을 말한다.
전기 사용 기계기구 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 천장이 있으면 천장에 이 고정시켜서 이 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늘어뜨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등을 설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전구선이다. 와 같이 이동용 전선이죠. 전기 사용자에게 시설하는 전선 가운데 조영제에 고정하여 시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구선, 전기 사용 기계기구의 전선, 케이블 포성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어. 자, 이동용 가장 쉽게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청소기 돌립니까? 무선 청소기 말고 코드에 있는 거, 코드에 연결된 거, 그거 이동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라인더 같은 거 있잖아요. 밖에서 막 그거 뭐 이게 그 전선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동 전선이죠. 이동용 전선. 그래서 이동용 전선 그런 전선 규격 같은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제어회로 이런 게 있다. 신호등 등등 이런 제어회로 용어가 있다. 자, 신호회로 있고 약전류 회로. 이제 약전류 회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통신선입니다. 라디오, 텔레폰, 뭐 시청, 인터폰 등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약전류 전선을 알아야 돼. 자, 우리 전기에서 이야기하는 전선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강전이죠. 우리 사용하는 우리 전등용 이런 선들은 더 뭐라고 그래? 강전이죠. 강전. 약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약전은 뭐예요? 전화통신선이죠. 또는 전화선, 신호선, 전신선 같은 경우는 초인종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학교 같으면 뭐 학교에 뭐 우리 차인별 같은 거. 자, 어쨌든 전화선 및 기타 약전류 기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선, 피복선, 케이블 등을 말하는 것 외에 소설의 회로의 시설, 소설의 회로 60V 이하인 소설의 회로 시설 및 출퇴근 시 회로, 출퇴근용에 뭐예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 이게 카드 같은 거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약전류라고 하고, 이거 외에는 다 뭐다? 강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전화선은 다 뭐라고 그래야 돼, 이제? 통신선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통신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미 1차 때 다 공부했던 거예요. 약전류라고 한다는 걸 다시 한 번만 보셔라, 이 말. 이미 1차 공부할 때 약전류 전선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이 말이야. 관등회로 하셔야 돼. 자, 방전등용 안전기, 내용면학기를 포함한 방전등용 안전기, 관이 있어요. 관 등에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방정관을 연결하는 회로. 관등회로 이렇게 암기해두죠, 뭐. 얘는 관등회로 쓰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자, 가로등이 있다. 가로등이 있으면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방전등입니다. 방전. 자, 방전등.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안전기를 보관하고 있는 함이 있습니다. 안전기 등. 요 함. 그러면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 이 선을 발해요. 그럼 이 안전기는 무슨 용도예요? 방전등용 안전기죠. 그래서 방전등용 안전기와 안전기가 있는데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등까지를 뭐라고 한다? 관등회로라고 한다.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고, 전격전압이죠. 전기 사용 기계기구 배선기구 등에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전압. 우리 형광등에 써 있는 전압이 220V로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전격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220이 들어왔을 때 제 성능을 다 발휘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하고, 최대 사용 전압. 보통 사용 상태에서 그 효력을 가지는 선간 전압의 최대치, 최대 사용 전압. 여러분들 우리 그 전선은, 기기는 견뎌야 되죠. 뭐에? 최대로 올라가는 전압에 대해서 뭐 견뎌야 됩니다. 어쨌든 최대 사용 전압. 대지 전압 물어보죠. 대지 전압 정의는 좀 기억해 두십시오. 대지 전압은 접지식인 경우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뭐라고 한다? 대지 전압. 비접지식 선로에서는요, 전선과 전로 중 임의의 다른 선, 전선과 전선 사이입니다. 전선과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알아두십시오. 쓰라고 하면 써야 돼. 접촉 전압.
자, 접촉전압은 지략이 발생된 전기 기계의 금속재, 외암 등의 인축이 닿았을 때 몸에 생체에 가해지는 전압. 가장 기본적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여기 모타가 있습니다. 이런 모타가 있어. 근데 모타에 이게 누전이 됐는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만졌어. 그러면 요 손과 요 발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접촉전압이라고 한다, 이 말. 발과 발 사이는요, 보폭전압, 보폭, 접촉전압. 용어 정도 알아두셔야 나중에 이제 우리 인체는 접촉전압 어느 정도가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한 25V 이하이면 그렇게 우선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그런 얘기죠. 인입구입니다. 인입구 들어오는 거죠. 전기가 들어오는 거. 인입선이 있습니다. 가공인입선, 진입선, 연접인입선이 있죠. 우리 이제 이 연접인입선이 가장 중요해요. 인입선에는 뭐가 있다? 가공인입선, 공중으로 들어오는 거, 땅속으로 들어오는 거, 또 요 수용가와 요 수용가가 있는데 지금 요 수용가에는 지금 한전에서 이렇게 전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전봇대를 심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을 때 여기서 이게 연결해야 돼. 옆집에서 연결하는 거 뭐라고 한다? 연접한다 이 말. 연접. 그래서 연접 인습만 잘 봐두십시오. 하나의 수용 장소에 이 수용하는 요거를 인입했지 않습니까? 요 인입선 접속점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요 옆집 수용 장소에 이르는 인입선 요런 걸 뭐라고 한다? 연접.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접 인입은 저압만 되죠. 저압만 되고 얘는 몇 미터를 넘으면 안 돼? 100m 넘으면 안 되고 오로지 저압만 된다 이 말. 고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도로가 5m가 있으면 5m 도로 있으면 5m 도로가 있어. 도로가. 그러면 이거 허지를 못 하는 거야. 도로 있으면 어렵더라도 다른 데서 이게 접속해야 돼. 그래서 3개, 100m 저압 도로, 5m 도로 이런 것은 지나가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보셔라. 다음입니다. 자, 군의 인입선이고 군에 읽어보십시오. 안에서 우리 군내로 들어오는 인입선, 간선, 분기선 쭉 있는데요. 간선은 인입구에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류의 분기점에 전원을 배치한다. 고압수전. 여러분들 한전에서 22,900에 수전을 하게 되면 전기실에서 변압을 하죠. 그래서 고압수전인 경우는 저압의 주배전반에서부터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만약에 우리 이제 전기실이 있어.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서 변압기가 있어. 그럼 변압이 되고 뭐가 될 수 있냐? 저압이 되죠. 22,900V 한전으로부터 캐포코 한전으로부터 받아서 변압은 저압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저압반이 있겠죠. 이 저압반에서 간선 차단기를 통해서 뭐예요? 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여러분 학교 같으면 강의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이렇게 갈 때 요 강의실까지 가는 요 라인을 뭐라고 하자? 간선, 주간선. 우리 이제 그 한전으로 가면 한전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한전에서는 전기실에 요 전기를 주는 것을 급전선,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죠. 한전으로부터 공급하는 선 급전선, 간선, 분기선이라는 이런 것도 쓰는데 어쨌든 분기로 간선에서 여기서 분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왔으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또 따스야죠. 101동, 102동 이렇게 따스는 요걸 뭐라고 하자? 분기선. 또 이 분기선에 집에 오면 다시 거기서 또 분기를 또 하겠죠. 그죠? 집에 들어오면 101동에 들어오면 이것은 전열용, 전동용 또 나눠지겠죠. 어쨌든 분기는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선. 그 다음에 이제 인입구 장치가 쭉 있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고. 축의 폐기, 분기 개폐기.
자, 분기 개폐기는, 자, 주개폐기는 간선에 설치하는 개폐기를 뭐라고 한다? 주개폐기. 주개폐기, 간선에. 분기 개폐기는요, 간선과 분기의 분기점에 설치해서 뭐예요? 부하에서 문제된 것을 여기서 끊어줘야죠. 분기 개폐에서 끊어줘야만, 만약에 분기 개폐에 의해서 끊어주지 못하면 이제 주개폐기가 끊어져서 다 정전돼. 만약에 이제 이 주 차단기가 있고, 요 주 차단기가 있고,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한 4개 정도 있다고 볼까요? 자, 이거는 전열, 에어컨, 전등, 뭐 여기는 뭐 다른 거실 뭐 있다고 보죠. 뭐 화장실이라고 그럴까요? 뭐 기타 등등이 있다고 가장. 자, 이렇게 이제 분기가 있어요. 이건 간선 개폐기, 분기. 만약에 화장실에서 고장이 나면 이놈이 끊어져 버려갖고 얘만 정전이 돼야죠. 얘가 안 끊어지면 누가 끊어져? 이 주개폐기가 끊어지죠. 주개폐기가 끊어져 버리면 온 집안이 다 정전이죠. 전기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못 끊어지면 이제 누가 끊어줘요? 전기실이 끊어지. 전기실 못 끊으면요, 거의 차단기 순서로. 항상 이런 개념이 뭐다? 후비보예요. 후비보는 뭐예요? 사고 범위를 축소화해서 정전 범위를 축소하는 거야. 정전 범위를 최소화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후비보호 시스템. 후비보호 시스템. 자, 이런 것들 참고로 보고, 조작 개폐기, 전동기, 가열장치, 절적장치 등의 기동이나 정지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개폐기, 배선용 차단기를 포함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멸기 있죠. 전멸기는 뭐예요? 스위치. 여러분들 여러분들 등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스위치를 켜야 되지 않습니까? 전멸기다. 전멸기. 이렇게 해보자. 자, 그런 정도 보고. 자, 이제, 주 개폐기, 보호 개폐기가 나오죠? 주 개폐기나 보호 개폐기가 나온다. 주 개폐기 보죠, 뭐. 자, 주 개폐기, 분기 개폐기 쭉 봤죠?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고, 배전반 보시겠습니다. 배전반을 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배전반은, 여러분들 배전반이 있고, 그냥 분전반이 있거든요. 배전반. 주로 이제 이 배전반은 우리 이제 수용가 여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기실에 이제 배전반이 딱 설치되어 있거든요. 또는 주 간선이 오면 또 그 주 배전반이 있고 또 일동이 있으면 일동에 또 배전반으로부터 또 나눠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계기에는 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을 장비한 집합체를 모두 배전반이라고 하자. 수전용, 전동기 제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하나 분전반은 배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말이 다르죠, 뭐. 이 분전반과 배전반은 당연히 분전반은 포함되지 않아요. 별도의 용어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수전반은 수배전반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전기 설비에 보면 수배전하다, 이제 수배전반이라고도 하는데 특고압 또는 고압 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이다. 그래서 수배전반이라고 하는데 한전에서 여러분들 이게 한전이에요. 한전에서 전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압해야죠. 왜요? 22,900을 물론 여기 들어올 때 ASS라든가 MOF라든가 기타 장치들은 여러분들이 수전 설비에서 보기로 하고 어쨌든 크게 봐서 변압기가 있다는 것은 22,900, 229이 380에 220으로 변성하기 위한 그런 기기, 변압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기, 이런 것을 변상하는 큐비클이 있어요. 철제함을 큐비클이라고 하는데, 철제함을 우리는 큐비클이라고 그래요. 이 큐비클로 되어 있는 전기실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전기실에 들어가 보면 큐비클로 다 되어 있어요. 이런 철제함으로 함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전반, 수배전반, 전기를 받는 거야. 전기를 받는다. 어디에서 받아? 한전에서 받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제어반, 분전반, 분기 과전류 차단기 및 분기 개폐기를 집하여 설치한 것. 이렇게 이제
알아두고, 네, 이런 정도만 좀 보시도록 하시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거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는 거예요. 자, 캐비넷, 분전반 등을 넣는 문이 달린 금속재, 목재, 합성수지, 뭐 캐비넷. 별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런 게 있다. 자, 이제 접지선 알아야죠. 접지선, 접지. 다음의 것을 접지극에 접속하는 금속선. 지금 만약에 여기 땅속입니다. 접지극이 있다. 자, 극이 있다는 것은 이상전류 땅으로 이렇게 다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기기가 있다. 요 기기에 만약에 누전이 되면, 절연열화로 누전이 되면 사람이 만졌다? 감전됐다?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요 놈을 요 접지극에다 연결하는 걸, 이 접지선이다. 전기기기의 금속재 프레임 또는 외함에 뭘로? 접지극에 접속해야 돼. 이런 놈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접지는 모든 금속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재 외함은 접자라고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 외에 뭐 또 금속재 전성관, 금속관, 덕트들도 접지하라. 또 케이블의 금속 피복. 그래서 금속 피복. 여러분들 케이블이 있으면 케이블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A상, B상, C상을 쓸 때 내부 반도전층, 절연층, 외부 반도전층, 실드층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게 접지가 되기 때문에 요 전선이 있으면 요거는 땅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CS. 대지 전정 용량이 있고 CM이 있잖아요. 근데 CM 있는데 서로 문제가 되니까 Y결선으로 우리는 이렇게 했죠. Y결선 했더니 이게 뭐다? 3CM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용 정전 용량은 CS 플러스 3CM. 3상인 경우, 2상인 경우, 단상인 경우는 CS 플러스 2CM 했던 것이 기억이 나야 돼요. 어쨌든 그 이유는 뭐다? 이거 접지가 돼 있는 거죠. 접지가 돼 있다. 케이블의 금속 피부. 전로의 중성점 접지하죠. 또는 단단자. 전로 이제 Y결선이면 우리는 주장창 뭐 했어요? 중성점 우리나라 뭐가 있다? 직접 접지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개통 접지. 또는 중성점 접지는 뭐라고 그래? 개통. 전력 개통이 접지했다는 표현이죠. 피렉이 여러분들 접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피렉이 접지하죠. 피렉이 낙뢰가 외부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건 대지로 보내는 그런 것들. 변성기 2차측 접지단자. 변성기 CT나 PT 이런 것들에 접지를 해라. 접지단자. 기타 이제 접지 목적물들이 있거든요. 기타 것들. 다음에 수구. 50번의 수구. 수구는 뭐예요? 받는 장치요. 받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장에 좀 이게 우리 매입형 형광등 같은 것도 뭐예요? 거기 이제 나와 있으면 돌려서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또 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콘센트 코드 끼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수구, 받아들이는 거야. 전등도 담아있다 끼죠. 리셉터클 이런 일을 다 뭐라고 하자? 수구, 소켓 뭐 이런 것들 다. 자, 저압측 전선, 접측 전선. 자, 우리 이제 그 접지를 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에요. 전압측 전선은 뭐고 접측측 전선은 뭐냐? 금방 위에서 이런 얘기했죠.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 지금 우리는 전로의 중성점 또는 한 단자를 하라고 그랬어요.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가 있을 때 문제는 뭐예요? 얘가 무슨 사고? 혼촉 사고를 일으키죠. 혼촉되면 저압이 고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이상 전압, 혼촉 사고를 방지해서 접지합니다. 그죠? 이것은 뭐다? 접직측 전선이 되고, 너는요, 전압측 전선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접지 안 했잖아요. 변압기 충성점 접지 안 했다. 이 말이야. 요것은 접측 전선, 너는 전압측 전선. 이미 우리 1차 하면서 설비하면서 봤던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에입니다. 그런 얘기고. 다시 보죠, 뭐. 자, 이제 중성선이 있어요. 중성선은 다선식 선류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원. 당연히 여러분들 중성선은 어디에 있다? 단상 3선이에요.
단상 3성이나 또는 3상 4선식. 자, 이거는 3상 4선식일 때 뭐다? 안에다가 선을 한 너를 뭐라고 한다? 중성선. 요 선이 있죠. 중성선. 우리나라 이제 배전설로는 투투나인 3상 4선식. 하나, 둘, 셋, 넷. 3상 4선식. 3상 4선식. 중성점 직접 접지. 이거 이렇게 표현하죠. Y결선. 3상 4선식 Y결선. Y결선. 중성점 직접 접지. Y결선. 중성점 직접 접지. 다중접지라는 표현을 쓰죠. 다중접지 방식.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중성선을 어떻게 한다? 쭉 가면서 이게 접지한다는 거예요. 이걸 접지한다는 표현. 자, 그리고 이거는 중성선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 중성극에 접속된 걸 중성선. 이미 알고 계십니다. 본드선, 뱅크. 여러분들 이제 뱅크가 뭐냐? 여러분들 우리 그 저압 배전 방식에 뭐 여러 가지 수지식, 환상식 하면서 뱅킹 방식 우리 공부했었죠? 이 뱅킹 방식, 이 뱅크가 뭐냐? 이 뱅크는 전류에 접수된 변압기나 콘덴서의 결선상 단위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 지금 요 고압이 있고 여기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죠? 이 고압이 있고 이 변압기입니다. 이 변압기 이건 몇 뱅크다? 투 뱅크죠. 투 뱅크. 이러한 결선상 단위를 뭐라고 한다? 뱅크.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이제 전기 기계기구들이 있다. 배선기구, 가정용 기계기구, 뭐 별것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한 번만 여러분들이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자, 업무용 전기기구 뭐 보면 되고 이제 가반형이라는 말을 좀 알아두면 좋죠. 여러분들 이제 가반형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접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가반형 용접기는 뭐 300V 이하 있었을 거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까? 가반형이 뭐냐? 탁산용 전기기 다리미, 텔레비전 전기 세탁기, 가반 전기 드릴 등 손으로 운반하기 쉽고 손으로 운반해서 쉽고 수시로 옥내 배선에 접속하거나 또는 옥내 배선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꽂은 플러기가 달린 이러한 코드 등이 부속되어 있는 것, 결국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움직여서 책상 위에다 놓고 쓸 수 있고 막 하는 것들이죠. 가반형이라는 의미 한 번 정도 봐주고, 고정기계기구, 뭐 보통형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형만 보면 방폭형리, 방수형이라 하지 않는 경우, 우리 전기는 뭐 해야 돼요? 방폭형. 여기 지금 그 옆에 폭발물이 있어. 그러면 맞아면 아크가 있어, 아크가 발생해서 이게 문제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폭 설비를 해야죠.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는 또 누전될 우려가 많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방수형을 써야죠. 이런 것들. 방수형 주로 어디서 써요? 여러분들 집에서 샤워할 때 욕탕 있죠? 욕탕에 뚜껑이 있잖아요. 콘센트에 뚜껑 달려있는 거,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방에 있는 것은 콘센트에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일반형, 화장실에 있는 것은 방수형. 이렇게 이제 나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뭐다? 그냥 보통형이다. 그런 게 아닌 것은 다 일반 보통형이라고 표현한다. 보통형이다. 그런 용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습형, 뭐, 여러 가지 방수형 쭉 있는데, 뭐, 보십시오. 방습형, 방습, 습기가 많다. 또 방수형, 물이 있다. 얘네들에 대해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누전 차단기라. 감전될 우려가 많죠. 손에 물에 젖어 있어. 그러면 감전될 우려가 많을 때는 뭐냐? 누전 차단기를 써라. 그 다음에 이제 수중형이 있어. 물 속에 들어가는 경우. 이 수중형, 풀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설비를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풀장 시설 같은 경우는 풀장을 2차를 150V 이하로 쓰죠. 1차는 400V. 자, 1, 2차를 썼는데 여기가 30V 이하이면 혼촉 방지판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30V 이하이면 혼촉 방지판을 쓰고 30V를 초과하면 차단해버려라.
차단기, 누전 차단기 써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중에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관리를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옥내형이 있고 옥외형이 있겠죠. 자, 옥내형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옥외형 바뀌었습니다. 근데 옥외형은 뭐예요? 바람, 비, 눈,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에 쓰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걸 쓰라는 거고, 옥외형 것은 옥내에 사는 것은 지정이 없죠. 옥외형을 옥내에 쓰는 건 사용없어. 써도 돼. 근데 옥내형은 옥외에 쓰지 말라고 해요. 옥외형이라고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옥내형을 말하고,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옥내형만 써라는 얘기죠. 그래서 옥내형은 옥외에다 쓸 수 있다고 써 있는 경우 아니면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그렇다고 보고. 단자, 애관류. 자, 애관은 조형제 관통 장소에, 조형제가 뭐예요? 벽이죠, 벽. 벽, 관통 등에 사용하는 두께 1.2mm 이상의 합성 수지관. 여러분들 벽을 관통해야 돼. 지금 전선이 이게 들어가고 싶어. 그럼 여기를 뭐라? 애관을 써라 이 말. 애관. 애관의 두께는 얼마? 1.2mm 이상의 걸 써서 전선이 와 같이 통과하라 이 말이에요. 전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애관. 애관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어서 이제 전선 접속기라든가 뭐 내화성, 불연성, 난연성이 있는데, 자, 전선 접속기. 전선은 뭐 해야 돼요? 자, 이어야죠. 그래서 전선을 접속한, 전선 상호간에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물, 전선 상호간에 접속하는 금속물, 뭐 슬리브 접속을 한다든가, 꽂음 접속을 한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접속에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물에서 납땜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자체로 되는 거예요. 내화성, 사용 중에 닿게 될지 모르는 불꽃, 악화 또는 고열에 의해서 연소되는 일이 없고, 또한 실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 변질을 초래하지 않은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불연성은 사용 중에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악화 또는 고열에 대해서 연소되지 않아. 연소되지 않는다? 너는 불에 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비슷합니다. 어쨌든 내화성, 불에 견딘다는 거고, 내연성, 불연성, 연기가 나지 않는다. 또 난연성, 연기가 불연성보다는 얘는 조금 그렇습니다. 얘는 아예 안 돼. 연소가 되지 않아야, 아예 연소가 되지 않으니까 연기가 안 나기. 지금 이것은 뭐예요? 잘 연소되지 않아. 이게 잘이란 말이 들어왔죠? 얘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얘는 조금 난이하다, 어렵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면에서 불에 아예 안 타게 하려면 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그렇게 돈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 데는 뭐예요? 난연성, 좀 더 낮은 값의 것을 쓰자,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만 해 두시고, 어쨌든 얘네들은 특별한 설비에 설치한다고 알아두고. 자, 이제 과전류 알아두십시오. 과전류에는, 전류가 과하게 되는 경우는 과부하전류 또는 단락전류 등을 우리는 과전류라고 표현한다 정도 봅니다. 다음에 과부하전류예요. 일단 과부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 전로가 있으면 개념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가 정상이면 P는 루트3, V 3상의 코사인 세타에서 전류는 전력을 루트3, V 코사인 세타로 나누는 아주 일반적인 식입니다. 그러면 얘가 정격 부하이면 너도 정격 전류죠. 근데 네가 과부하야. 부하를 많이 써. 자기 용량보다 많이 써. 많이 쓰는 이유는 여기서 누가 돌아가는데 얘가 잡아당겼어. 여러분들이 돌아가지 말고 꽉 잡고 있어. 그러면 얘가 용 쓰죠. 힘들으면서 올라가겠죠. 어쨌든 전류가 흐른다. 과전류다. 자, 다음에 단락전류는 전로의 선간의 임피던스가 작은 상태로 접속될 때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만약에 단락전류를 용어를 써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지. 두 선이 있습니다. 이 두 선이 붙는 사고, 이렇게 붙는 사고. 그래서 단락이라는 말이 뭐예요? 쇼트다 이 말이에요. 쇼트가 뭐다? 단락.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붙어버린 선이, 그러면 너는 몇 옴이냐? 0옴이에요. 그래서 0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속되었을 때, 이 접속될 때가 뭐다?
영옴으로. 그래서 전산간에 영옴으로 접속된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락전류, 지락사고에 의해서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는 것. 그러니까 지락전류는 뭐에 해당해? 누설전류죠. 누전, 어쨌든 화재, 인축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상해 등 사고를 일으키가 있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지락전류, 지락. 땅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그 외에 누설전류를 별도로 용어를 지칭하면 전로 위에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 전선의 피복 절연체, 단자 부신 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되는 절연체 등의 이런 것들, 절연체 이런 것들 내부 및 표면 공간을 통해서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 나가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주로 이 지락사고는 가장 크게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전론에서 지락사고는 애자가 있죠. 철탑 애자 끝에 이게 전선이 매달려 있을 때 뇌를 맞지 않습니까? 그럼 뇌를 맞았어. 벼락. 우리 소위 말하는 외부의 상전압. 그럼 여기 전압이 높아졌죠? 얘가 이제 이렇게 진행파가 돼갖고 오죠. 그러면 이걸 타고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락사고죠. 그래서 이런 지락사고에 대해서 이 애자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 뭐 한다? 아킹 혼을 설치해서 애자련 보호한다. 이게 대표적인 지락사고입니다. 지락사고. 누선은요, 누전이죠.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누전. 이 누전되면 뭐가 돼요, 이제? 감전사고나 화재를 유발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우선. 그러니까 이제 지락전류나 누설전류를 혼용해서 쓰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크게 보면 지락전류는 뇌가 들어왔을 때, 애자를 타고 넘어가는 것. 과전류 차단기 있어야 되겠죠? 과전류 차단기는 뭐예요? 네. 과전류가 가면 기계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죠. 과전류 차단기는 뭐가 있다? 배선용 차단기. 이걸 MC12라고 그래요. MC12. 몰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퓨즈. 그 다음에 A12. 기중 차단기. 이런 것들은 저압용이죠. 저압용. 이런 것들과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것. 배선용 차단과 퓨즈는 일반적으로 단락전류 및 과부하전류에 대해서 보호 기능을 갖습니다. 단락전류 전용인 것도 있으나 이것은 과전류 차단기는 인정하지 않나. 단락전류만 전용하면 안 돼. 과전류 차단기는 부하전류까지도 꺼내야 돼. 또 열동계전기가 붙은 전자계폐기는 일반적으로 과부하전류 보호 전용이야. 열동계전기는 뭐다? 과부하야. 단락전류는 안 해. 열동계전기는 여러분들 열동계전기는 어디예요? 전동기 앞에다가 열동계전기 열에 의해서 동작한다. 과전류가 흐르면 열난다. 차단하자. 문제 있다. 근데 단락전류는 안 남아요. 전류 제한기, 전류 수급 거래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과전류 차단기가 아니다. 전류만 제한하는 거지. 전류 제한은 전력 수급 거래상, 전력 수급상 필요한 거다. 이것은 과전류 차단기로 포함되지 않는다. 자, 분기 과전류 차단기예요. 분기 여름하다. 시사라는 것. 분기 여름하다. 분기류 배선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는 건 뭐다? 분기 과전류 차단기다. 자, 이어서 누전 차단기가 있죠. 여러분들 누전 차단기는 뭐예요? ELB 가장 대표적인 게 ELB죠. 그래서 ELB 누전 ELB 나오면 여러분들 꼭 뭘 생각해야 돼? 전격 감도 전류 30mA 0.03초 전류 동작형 꼭 기억해야 돼요. 주구장창 이 얘기할 거야. 전격 감도 전류 30mA 0.03초 전류 동작형. 만약에 물기 있는 장소에 물기 얼마예요? 15. 기억납니까? 이런 것들 누전 차단 장치. 누전 차단기 알아두고 여러분들 누전 경보 장치라는 게 있어. ELD라고도 하는데 일렉트론 리키지 디텍터 EL.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부하기 금속재의 외암 등에서 발생하는 고장전압,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경보를 내는 부분으로 조합해서 자동적으로 소리, 빛, 기타의 방법으로 경보를 내는 약. 주로 얘는 이제 우리 그 전기실에 수변전 설비, 수변전 설비가 있으면 저압반도 같이 있거든요. 고압반, 저압반. 저압반에 깜빡깜빡이에요. 깜빡. 회로가 1번서 10번, 20번이다 하면 그 회로마다 뭐가 문제가 되면 깜빡깜빡 하면서 알려주고 또 소리도 내. 삑삑삑삑. 그러면 우리 전기실에 계신 분이 뭐 시끄럽다고 가서 정지시켜 놓죠? 깜빡깜빡은 목줄이 그냥 깜빡거리고 있어. 그거 차지하거든요. 그 누전된다는 표현이. 이제 보통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야, 아마 이거 모동작일까라고 믿고, 이거 모동작일까요? 믿고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누전 경보 장치가 있다. 누전 경보기, 누전 경보 장치, 누전 경보 등이 있다.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 MC12예요. MC12 배선용 차단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전격 차단용 A종 퓨즈. 자, 우리는 저압용 차단기로는 뭐가 있어요? 저압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와 퓨즈가 있다.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죠. 법에서는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최소 동작 전류가 전격 전류의 100%에서 155% 사이에 있는 것, 또 외부에서 수동, 또 전자적 작동을 할 수 있다. 여러분 MC12는 뭐예요? 여러분 손으로 내릴 수도 있죠. 또 얘가 저절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얘를 우리는 현장에서는 뭐라고 그래?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냥 브레이크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A종 휴즈가 있고 B종 휴즈가 있다. A종 저 배선용의 고리 휴즈, 통용 휴즈 또는 플러그 휴즈로서 그 특성이 배선용 차단기에 가깝고 그 최소 용단 전류는 전격 전류의 110에서 135 사이에 있는 것이 A종.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130에서 60%에 있는 것을 B종 퓨즈라고 한다. 퓨즈에는 A종이 있고 B종으로 나눈다. 다음에 이제 고리 퓨즈가 있죠. 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고리 퓨즈. 퓨즈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S형자로 고리처럼 되어 있습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죠. 포장 휴즈가 있고 비포장 휴즈가 있습니다. 포장 휴즈나 비포장 휴즈가 있다. 그다음에 한류 휴즈가 있다. 정도만 보고, 여러분들 이제 조상 설비라는 게 있죠. 조상 설비가 뭐예요? 꼭 아주 중요한 거죠. 조상 설비는 거죠. 우리 이제 또 다시 봐야 돼. 무효 전력을 조정하는 장치예요. 무효 전력 어디에서? 변전소에 실시해서. 변전소에 설치합니다. 변전소, 영어로는 서브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서브스테이션. 자, SS라고도 표현하는데 전송 효율을 증가시키고 전압 조정한다. 응? 그래서 뭐라고 그래? 계통의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기 기계기구로서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뭐가 있어? 동기조상기, 불로 리액터, 전력용 콘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보자 이 말이야.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PD. 다음에 이제 액세스 플로라는 게 있거든요. 액세스 플로. 주로 바닥에, 우리 여러분들 바닥, 저기 컴퓨터실이라든가 통신기계실, 그 다음에 사무실 등의 배선 기타의 용도를 위한 이중의 바닥 구조예요.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액세스 플로어. 그 다음에 이제 방폭 설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사에 쓴 이 방폭 설비 이제 이름 정도 좀 요즘에 주로 출제하는 게 이름을 4개를 써라 5개를 쓰라는 문제가 잘 나와. 어쨌든 가스등 증기 위험 장소에서 적합하도 특별히 고려한 구조를 말하며 내압방폭 구조. 내부 압력에 견딘다는 표현이에요. 내부 압력이 견딘다. 내부에서 아크가 발생해도, 여기서 아크가 발생해요. 아크가 발생하는데 외부에 보하자. 외부 보하자. 내부 압. 그러면 내압 방폭 구조는 이 안에 어느 정도 압력을 주어서 외부 아크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폭 구조다. 그래서 여기다가 압력이라든가 좀 신성 가스 같은 걸 놔서 내부의 상태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죠. 유입
유입은 뭐예요? 이 기름 안에서 절연유죠. 절연유 안에서 아크가 소되지 않은 특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 증가 방폭 구조. 안전증이라고 합니다. 안전증, 방폭 구조도 증가인데 안전을 증가한 거. 자, 우리 기본 방폭 구조, 기본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에서 한 이건 2mm만 써도 돼. 응? 예를 들어서 외화물 2mm만 두께 2mm도 돼. 위험해.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또 두꺼운 거 써야지. 증가했다 이 말이야. 안전 증가. 여기는 절연거리가 절연이 한 1kV에 견디게 했어. 그건 위험한데 2kg로 상향하는 거야. 절연 거리를 이런 것들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안전을 증가시킨 것 돈은 2배로 들겠네. 그래도 안전하죠. 자, 그걸 본질 안전 방폭 구조는 그놈을 실질적으로 인가를 밭에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본질적으로 그 안전을 증가했을 텐데 그게 과연 그런가를 허가를 받는 거야. 연구소에 가서 시험 연구소에서 확인을 받는 것, 기타 특수 방폭 구조, 분진 위험 장소에 사용하도록 적합한 분진 방폭 구조. 여러분 4개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이런 것을 진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